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머를 많이 갖고 있고 일상에서 즐기는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머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머를 할까? 그랬더니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런 위기에 어마어마한 이 변화 앞에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견뎌내게 한 건 유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깨기나 이런 데 유머를 넣으려고 많이 퍼포먼스 중에서도 심각한 중에서도 많이 애썼죠. 성령님 다음 주 기대합니다. 예. 서울에서 모임을 하고 내려옵니다. 늦가을인데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저는 늘 기차로 여행을 했으니까 근데 영 마음이 찝찝해요. 안 좋아. 내가 괜히 서울 왔나? 그래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찝찝하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불쾌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죠. 그럼 그 하고 싶은 말을 했으면 시원하겠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오면 시원하겠냐? 이것도 내 생각인데 이 찝찝함도 어떤 생각에서 오는데 어떤 느낌도 그 느낌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깨어나기의 핵심인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서 왔잖아요.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게 내가 그 모임을 초청을 받았는데 내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쥐들 얘기만 한 거야. 나는 무슨 얘기를 초청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올라왔는데 이 얘기를 못하고 오니까 이 찝찝한 거예요. 허전하고 불쾌하고 그러려면 나를 왜 불렀어? 그때 내가 병을 앓고 있구나. 내가 병을 앓고 있구나. 그 병이 뭐냐면 보통 대화에서 쓰는 말로 통제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 통제병. 그러니까 이 모임을 내가 통제를 못했어. 어디 가서든지 그 모임을 대화를 이야기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 이 병을 앓고 있구나. 또 하나는 병이 두 가지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심병이요. 지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얘기했었고 나는 골프 모르잖아요. 잘. 그래도 내가 그래도 품위는 있으니까 알아듣는 척하고 긍정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질문은 안 하고 지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앓고 있구나. 관심병.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나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대화를 잘할 수가 없구나. 자, 무슨 병과 무슨 병? 통제병과 관심병이에요. 자,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화예요. 밥 먹을 때도 대화하고 차 마실 때도 대화하고 여행할 때도 대화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대화하고 대화해야 돼요.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화 잘하고 싶다면 말 길게 하지 말아라. 설명하지 말아라.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자, 말 잘하려면 공감을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걸 잘한다고 했는데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그럼 오늘은 몇 가지 좀 더 얘기하려고요.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면 이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얘기를 들을 때 통째로 다 들어야지, 정확하게 들어야지. 예. 근데 그전에는 우리 막 그렇게 얘기 들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잖아. 근데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통계를 냈대요.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60%래. 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60%래. 제3자의 말을 하는 게 40%래. 그럼 앞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대화가 아닌 거지. (30대) 초반에 5박 6일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훈련 집단 상담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저를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인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모임이에요. 나머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고 끼어들지 못하게 해요. 우선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하여튼. 근데 그 듣는데 어느 순간에 3일자가 되니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자각은 깨달음은 아 그동안 내가 듣지 않고 생각했구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 저건 틀렸어. 저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들어서 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3일째가 되니까 어디로 들리냐면 이렇게 가슴으로 들려. 이 파장이. 그러고 들고서 바로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느끼게 돼. 그때의 경험은 아 이게 가슴으로 듣는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아 이게 일로 들리는구나. 그래서 잘 듣고 합니다가 내 생애 역사상 처음으로 그날의 그 경험이 떠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뭘 말할 건가를 생각해서 언제 끼어들 건가, 언제 잘릴 건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뒤로 한 걸음 뒤로 해서 느긋하게 들을 수 있는. 아, 좋은 대화는 대화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 뭐해? 말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하자는 건 연설이고 뭐 이런 거잖아. 강연이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잖아. 아,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라는 것은 그 말 밑에 또 표정 밑에 말투 밑에 불편하다는구나, 미안하다는구나, 수줍어하다는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부회장한테 상속을 하면서 후계자를 뽑으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병철 회장은 논어를 읽으셨거든요. 그러고 말년에 붓글씨를 쓰셨어요. 자기 방으로 불렀죠. 회장실로 부회장을. 어쩌면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말 하나를, 단어 하나를 써주려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글씨를 씁니다. 자기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건희 부회장 앞에서 이병철 회장이 글씨를 써서 주는 거예요. 자, 뭐 써줬다고 그랬죠? 경청. 경청. 예, 경청.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의 생애사상, 내 아들한테, 후계자한테 줄 최고의 언어는, 최고의 낱말 하나는 경청이다. 근데 성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들으라래요. 논어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들으라예요. 불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들으라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믿음은, 깨달음은, 지혜는 어디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자,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자, 첫째, 오늘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줘야 된다.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 밑에 있는 마음을 들어줘야 된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뭐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집들이를 갔습니다. 음식을 차려, 요즘은 집들이 많이 안 하는데 우리 때는 집들이 많이 했잖아요. 집을 쳤어요. 아주 잘 졌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음식상 차려놓고 있는데 집들인데 집 얘기는 안 하고 골프 친 얘기만 하는 거야. 응? 영화 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때 어느 한 분이 나서서 얘기를 해요. 이 터는 어떻게 잡았어요? 그때 평당 얼마였어요? 여기 살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돼요? 그 건축가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시공자는 누구예요? 얼마나 속색했어요? 대화를 잘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잘 물어줘야 돼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동창들 중에 국수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거기 갔는데 전부 다 이제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한 바퀴 이제 그 무균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사람 하나도 없이 해서 국수가 나오더만요. 이 밀가루만 이렇게 올려주면, 뜯어서 둬주면 알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딱 포장해서 나오는 국수 공장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무균실이래요. 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이제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수 공장 얘기는 안 해. 얘가 지금 보여준 건 뭐 보여준 거예요? 국수 공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어떻게 이런 국수 공장을 하게 됐어? 처음 국수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그럼 이런 설비는 누가 해? 설계는 누가 해? 돈은 얼마 들었어? 그 친구가 우리를 부른 것은 국수 공장 보여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죠? 물어주는 거죠. 근데 묻지 않아요. 또 서울에 제 친구, 아니 평택에 제 친구 하나가 커피숍을 지었어요. 나대지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 경영을 맡겨서 하고 있어서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 거기 와서 나누는 대화가 또 거의 다 뭐냐? 맨날 골프 치는 얘기예요. 그때 또 우리 그러니까 뭐 나만 대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끼어들어서 뭐 했겠어요? 물어줬죠. 어떻게 이 집을 지게 됐어? 아들은 언제부터 이 바리스타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볶아서 팔면 얼마나 돼?
하루에 손님은 몇 명이나 와? 자, 물어주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안부조차도 안 물어. 가족 간의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 제가 가장 생애 큰 실수 내지는 내가 정말 몰랐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안 된다. 우리 때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왜 대화가 안 됐냐? 제가 묻지 않아서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 그때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저 낳고 군대 생활 갈 때 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부대 상사가 군대에 장기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일하는 것도 싫어하시면서 왜 안 하셨어요? 한 동생한테 협박받을 때 동생이 형을 두들겨 패겠다고 쫓아올 때 그때 아버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6개월 동안 밥 헤매갔다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이게 물을 게 너무 많았는데 묻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다 알아. 이 말은 관심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근데 물을 사람이 없잖아, 이제. 자, 대화 잘하고 싶다면 뭐 해라? 물어라, 질문해라.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또 자식한테든 부모님한테든 물어라. 질문이 관심과 사랑이다. 그래서 잘 물어주는 게 대화 잘하는 거예요. 이제 80을 넘으신 분들이 이제 저의 스승들이 주로 80을 지금 막 넘어가요. 내일도 이제 저희 은사님 모시고 늘 봄나들이를 했는데 작년에는 못 했는데 이분들 모시고 앞으로 몇 번이나 할까 해서 내일 봄나들이 봄꽃놀이를 가는데 제 아내는 불편한 얘기는 내가 추워도 안 꺼내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은 안 하리라. 그리고 내가 뭐 할 거예요? 질문할 거예요. 왜? 80을 안 가봤잖아요, 저는. 은퇴 후에, 정년 후에, 또, 이렇게 자식들이 어렵게 됐을 때 이런 거 겪으셨으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주는. 자, 대화 잘하고 싶다면, 뭐 하자? 물어주자. 우리 해나님이 어머니한테 물을 게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아침님도 딸한테 물을 게 많을 거예요. 서로 물어주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그때 그랬구나 이해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삶을 공유하게 되고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예. 예, 또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이 대충 아는 것을 갖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우깁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아는 사람이라 이제 말은 못 하고 이제 그분 그대로 내가 전화 받는 내용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 자식 그거 제정신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부인이 교육학 석사고 선생님을 28년이나 했는데 학교 선생님도 안 하고 지는 경영학 조금 공부한 놈이 우리 집사람 앞에서 교육은 어떻다고 썰 풀었디야. 그래 우리 집사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화풀이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우리 뭐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읽고 또 누구한테 들은 이런 정보를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막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는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을 때는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저렇게 알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여지 없이는 내가 아는 걸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깨기 때 잘 듣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떡하죠? 통째로 다 듣습니다. 정확하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1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은 몇 개 질문밖에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다 됐어요. 그러는 거야. 뭐가 다 됐어? 그냥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풀렸어요. 저 갈게요. 그래, 그런 날은 굉장히 흐뭇해요. 내가 굉장히 실력 있네. 손 하나도 안 대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 줬네. 자,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네 번째는 정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교육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면 싸워. 이 집은 8남매가 살았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명절 때 모이잖아요. 근데 이 막내가 이 문빠예요, 문빠. 이 극렬 좌파예요. 근데 제일 큰 형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몇 살 차이 나요. 큰 형은 박정희 옹호가예요. 박정희가 신이요, 신.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못 살아. 이게 붙은 거야. 명절날. 그래가지고 문빠가 그냥 갔어. 막내가.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중간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명절날 형제들 못 모입니다. 그래. 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년째인데 이 막내 이 새끼가 안 온대. 형님이 살아있는 한 안 온다고 그런대요. 응? 창피하다고. 어떻게 박정희를 옹호하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냐고 창피하다고 안 온다고 그런대. 여러분들 많이 듣죠? 요새 또 SNS에서 이 핑 하고 나가는 놈들 있어요. 이 동창방.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이념 생각보다 가족이 우선이고 동창 친구 우정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동창이 와서도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몰라서 그냥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원하지도 않은 거, 오히려 우정이 더 영원하고 가족이 더 우선이고 영원하잖아요. 이런 걸 놓친 채 논쟁에 논쟁을 해서 형제간의 의의가 상해지고 동창이 깨지고, 우리 본뼈님 동창방도 막 나가고 그러지요? 삐져가지고 초청하면 또 나가고 초청하면 또 나가고. 우리 동창방도 그래요. 맞아요. 하늘바라님, 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은 그런 그룹 채팅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게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렇구나. 동창방은 없어도 페이스북 이런 데서 친구 끊어버려요. 정치 얘기하면. 어느 날 보면 친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때 씁쓸해요. 동창방은 그 동창 그리움이나 안부 묻고 또 좋은 뭐 이런 정보만 올리는데 그런 걸 올리면 대번에 튀거든요. 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친구였거든요. 나야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친구지만 지금까지 친구예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1년에 2번 만나고 전화를 서로 많이 해요. 걔들 둘이는 태어난 동네가 같아요. 같은 골목에서 컸어요. 근데 전번에 담양에 갔는데 뭐 갖고 싸웠냐면 너는 왜 동창회 방에다가 정치 기사를 올려가지고 애들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냐 해갖고 싸워가지고 이러다가 얘들 곧 나갈 것 같아. 곧 튀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친구 하나를. 딱 잡고 야 나가자 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니까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밥 먹을 때 우리 앞으로 이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제 우리 앞으로 만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친구 7명이 모이다 2명 떠나갔는데 이제 하나 더 떠나가면 우리 다 깨지게 생겼다. 어? 나는 과거가 너무 소중하다. 우정 쌓아온 게 안 무너뜨리고 싶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의를 그런 쪽에서 우정이 먼저고 또 가족이 먼저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그렇다라고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자, 마지막 좋은 대화를 하려면 이 사람이 왜 안 만나? 못 만나겠어요. 얘기를 해봐.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몇 년 됐어? 3년이나 됐어요. 아니 부모님 못 찾아뵈니까 3년이나 됐다고? 너 편하냐? 불편하지요. 불편하지. AI도 불편하겠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쉽지. 쉬워요? 쉽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그러네요. 나는 무슨 말을 처음 꺼내들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가고는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맨날 하지 않았냐? 깨기 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앞서 있지 않냐. 사랑합니다가 오히려 뒤에 있지 않냐. 순서가 굳이 정한다면. 한 번은 제가 어느 잡지사에 이 30대 초반에 원고를 썼는데요. 어떤 시대 정신이 없이 성경 원어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좀 글을 썼는데 그 원어를 가르치는 이병렬 교수님이 그걸 보고 이 새끼가 나를 까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결별의 서 제목이야 이게 제목 결별의 서 해가지고 쫙 써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는 종이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보고서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아니 목사님 교수님이 이렇게 그냥 옹졸하기도 하고 그런데 빨리 가서 용서는 빌고 싶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한 말도 아니고 근데 자기한테 한 말이라고 알아들어 가지고 그냥 화를 내 가지고 결별해서 본편님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제일 아끼는 선생님이고 결혼식 주례까지 해주신 분인데 결별해서 그러다 한 학기를 다 지나갈 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학교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마지막 강의를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한대요. 그래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딱 가서 앞에 가서 크게 인사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왔는가? 그 당혹스러운 표정. 그러면서 그냥 화해가 된 거예요. 사과하는 게 미안합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 용기가 대화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누구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때 아들아 미안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네 마음을 잘 몰라서 그때 소리친 거야. 예. 사과는 용서는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대화 잘하고 싶다면 잘 들어주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자. 그래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2배로 들어야 된다. 자, 말 밑에 있는 마음을 들어주자. 가슴으로 들어주자. 또 질문을 해주자. 질문을 해주자. 또 얘기가 어디로 빠졌을 때
그 대화를 다시 분위기를 할 때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물음으로 들어가 주는 게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사랑이다. 대충 아는 것 같고 잘 아는 것처럼 우겨대지 말자. 그리고 대화에서 꼭 이기려고 하지 말자. 그냥 어느 선이 되면 그냥 져주고 기다려주고 다음을 기약하자. 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요새는 우리나라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 이야기 너무 논쟁거리로 해서 대화하지 말자. 자, 마지막 회복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다. 미안합니다. 자, 대화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없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하고 말만 대화가 아니라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 억양, 제스처, 눈빛 다 대화니까. 침묵조차도 대화니까. 요즘은 SNS 문자로 많이 전해져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고 대화 잘하게. 또 우리가 하는 대화는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새롭게 훈련하지 않으면, 새롭게 더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훈련도 시켜서 또 훈련도 받아가면서 좋은 대화로 삶의 질이 항상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